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육군 제5보병사단 일명 열세 부대가 왜 그렇게 힘든 곳으로 알려져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군 생활을 경험해 보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마 5사단 하면 바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텐데요. 보충대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부대로 항상 언급되는 이곳, 과연 어떤 특별한 이유들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방탄소년단 진이 입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도 했던 5사단. 그런데 정작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는 제발 거기만은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른 전방 사단들과는 차원이 다른 5사단만의 독특하고 구체적인 10가지 이유를 통해 왜 이곳이 그렇게 악명 높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군대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1. GOP 철책이 3번이나 뚫린 흑역사. 첫 번째 이유는 바로 GOP 철책이 무려 3번이나 뚫린 전무후무한 흑역사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연달아 2번, 그리고 추가로 한 번 더 철책이 뚫리는 바람에 수많은 간부들이 보직해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2005년 사건은 철책을 넘어 내려온 탈북자가 하필이면 마을 이장에게 발견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바람에 사단 전체가 공포의 도가니로 빠졌죠. 이 때문에 인근 GOP 사단인 6사단 청성부대과 28사단 무적 태풍부대, 장병들이 5사단을 보며 북한군에게 문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버린 셈이죠. 2. 휠체어 부대라는 자조적 별명. 두 번째는 휠체어 부대라는 병사들 사이의 자조적 별명입니다. 공식 별칭은 열쇠 부대지만 정작 병사들은 이곳을 휠체어 부대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2가지인데요. 첫째, 부대 마크가 열쇠가 아니라 휠체어를 단순화시킨 것처럼 생겼습니다. 둘째, 상당히 강도 높은 훈련들로 인해 실제로 휠체어 신세가 되는, 즉 다치는 병사가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별명 자체가 이 부대의 훈련 강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3. 1996년 수해로 60여 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 세 번째는 1996년 7월 26일 발생한 대참사입니다. 이날 어마어마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무려 60여 명 가까운 사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만 기관병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한 명은 10일 후에야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나머지 한 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단 장병들이 한 달 동안 검은 리본을 달고 다녔을 정도로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전방철책 경계 임무를 담당하던 제36보병연대 3대대는 하루 동안 철책방어 병력을 완전히 철수시켜야 할 정도였죠. 4. 24단 대대장 월북 사건의 여파로 갑작스럽게 최전방 배치. 네 번째는 1977년 발생한 24단 대대장 월북 사건의 여파입니다. 5사단은 원래 1971년부터 경기도 양평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7년 당시 전방을 담당하던 제20보병사단에서 대대장 월북 사건이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서울 근처로 재배치되어 24단과 임무를 교대하게 되었습니다. 1978년 4월 1일부터 현재의 주둔지인 경기도 연천에 배치된 것인데, 이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최전방 발령이었죠. 다른 사단들처럼 단계적으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바로 최전방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5. 정군 최초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극강 신병 훈련. 다섯 번째는 정군 최초로 도입된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실전적 훈련입니다. 5사단 신병교육대대는 정군 최초로 신병각계 전투에 마일즈 장비를 활용합니다. 실제 적이 있는 훈련, 대항군 및 개인 위장망, 활성교탄 및 교보제를 활용한 전장 상황 묘사까지 말 그대로 실전과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신병 때부터 받는 것입니다. 다른 부대 신병들이 기본적인 제식과 총기 분해 결합 정도 배울 때 5사단 신병들은 이미 실전 전투 상황을 가정한 고강도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6.
정군 최초 5분대 기조 시스템과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여섯 번째는 정군 최초로 도입된 각종 시스템들로 인한 부담입니다. 현재 국군전 부대에 퍼져 있는 5분대 기조 시스템이 5사단 포병연대 예하 205포대대에서 정군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정군 최초로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도입된 부대이기도 하죠.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다는 것은 매뉴얼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운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부대들이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쓸 때 5사단은 항상 실험대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7. 드라마 막상막하 촬영으로 인한 이중고. 일곱 번째는 MBC 드라마 막상막하 촬영으로 인한 기막힌 이중고입니다. 성유리와 이훈이 주연한 이 군대 소재 드라마의 배경이 5사단이었는데 문제는 드라마의 말도 안 되는 연출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다는 점입니다. 탄피로 내기를 한다든지 말년병장이 위병소를 무단으로 뛰쳐나간다든지 더 기가 막힌 것은 드라마 촬영을 위해 실제로 출연한 대대가 공지훈련을 2번이나 뛰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촬영도 하고 훈련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은 것이죠. 심지어 처음 1-2와는 사단 차원에서 취침 시간 이후 시청을 허락해줬지만 드라마의 막장 행각 때문에 이후부터는 시청이 금지된 대대도 있었습니다. 8. 비정지훈 입대로 인한 혼란과 관심. 여덟 번째는 2011년 가수 비정지훈 입대로 인한 혼란입니다. 2011년 10월 14일 5사단이 난데없이 네이버 검색어 1위에 올라섰는데 바로 월드스타 B가 이곳으로 입대했기 때문입니다. B는 제1신병교육대에서 조교 임무를 수행했는데 의무실로 식사 배달 및 식사 배식이 주 임무였습니다. 문제는 몇몇 훈련병들이 월드스타가 나에게 밥을 주다니 라며 호들갑을 떨어서 훈련병들 앞에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훈련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쳤고 조교들과 간부들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9. 실제 발생한 GOP 신병 가혹행위와 부대의 방관. 아홉 번째는 2022년 실제로 발생한 GOP 신병 가혹행위 사건입니다. 2022년 8월부터 5사단 GOP에서 전입신병이 상습적 가혹행위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소속대 간부들이 인권침해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도 관행이라는 핑계로 방관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어이병의 부모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P-가해자 분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 달 가까이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강하게 입대했던 어이병은 3개월여간 이어진 괴롭힘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6개월 가까이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0. 한국전쟁 시기 각종 학살 사건에 연루된 부대 역사. 마지막 10번째는 한국전쟁 시기 각종 학살 사건에 연루된 어두운 역사입니다. 5사단은 한국전쟁 개전 이전부터 존재했던 가장 오래된 부대 중 하나로서 건국 초와 개전 초에 벌어진 여러 학살에 다수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순사건 진압작전, 개전 이전의 빨치산 토벌전, 국군 후퇴 과정에서의 학살, 북진 과정에서의 부역자 학살 등에 모두 연관되어 있죠. 특히 5사단 헌병대는 개전 초, 후퇴 도중 전라도 일대에서 벌어진 보도연맹 학살 사건과 재소자 학살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런 어두운 역사가 부대 내에 깔려있는 무거운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힘든 점들 외에도 5사단에는 몇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유명인사가 거쳐간 부대 중 하나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백선엽 전 육군 참모총장, 태권도를 창시한 최홍희, 최명신 전 베트남 파병 한국군 사령관 등이 역대 사단장을 지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도 박 전 대통령이 사단장일 때 연대장으로 함께 근무했었죠. 둘째, 5사단에는 열쇠전망대 브리핑병이라는 전국에서 유일한 특이한 보직이 존재합니다. 민간인들에게 개방하는 열쇠전망대에서 브리핑을 담당하는 병사인데 관광객 상대로 설명을 해야 하니 나름대로 말빨과 지식이 필요한 보직이죠. 셋째, 전방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의 단골 출연 부대입니다. MBC 우정의 무대, KBS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청춘 신고합니다. 리얼 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 등에 총 10번 이상 출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사단이 만만치 않은 10가지 이유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오사단은 단순히 전방이라서 힘들다는 일반적인 이유를 넘어서서 GOP 철책 사건, 휠체어 부대라는 별명, 예상치 못한 최전방 배치, 각종 신기술의 실험대 역할, 자연재해와 인권 문제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힘든 조건들이 겹쳐있는 부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국가 안보를 위해 복무하고 계시는 모든 오사단 장병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과 각종 첨단 장비 도입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곳이긴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 전역자들의 경험담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시기와 부대별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군대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니 현재는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군대 관련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오사단 경험담이나 다른 부대와의 비교, 그리고 다음에 다뤄봤으면 하는 부대가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사단 청성부대나 3사단 백골부대 이야기도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